200만, 300만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오늘은 또 새롭게 하지? 라는 거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요거는 정말 양보하면 안 되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직업이든 누군가가 성공적이다, 아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도 성공적인 연예인이 있고 아닌 거가 있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도 성공적인 인플루언서와 아닌 인플루언서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대화를 자주 듣게 돼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성공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시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 사람을 진짜 성공적이지 않냐라고 평가하는 몇몇의 인플루언서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주가가 높아진 라이징 스타부터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이 사람은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까지 짧게 길게 다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정성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들여다보면 잠깐 속이는 거, 잠깐 어떤 척하는 건 되게 쉬운데 길게 들여다보거나 오랫동안 지속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의 다양한 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찐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품이 찐이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탐구하는 자세가 찐이거나 그 사람을 보고 진정성이 짱이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잘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태그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저 사람 그 주제에서만큼은 진짜 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와도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길게 봐도 짧게 봐도 이 각도에서 봐도 저 각도에서 봐도 한결같아 라고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일관성이 있어서 나 그 사람 되게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 평가를 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내가 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또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람 되게 항상 한결같아 라고 하는 코어에 뭘 가지고 있으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분들, 일관성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찐이라는 성공적인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었고요. 두 번째는요,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엄청 새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참 양면성이 있는 게 참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뻔하다, 예상 가능하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일로 가는 것도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분들은 보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루해지면 안 된다, 지겨워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긴장감과 각성이 있는 거예요. 연애랑 비유를 해보면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에게조차도 20년, 30년이 지나도 긴장시키는 매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잘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 내가 남편 앞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년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부가 저렇게 평생 매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또 하는 건 거죠. 근데 이게 인플루언서의 매력으로도 연결되더라고요. 컨텐츠력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재테크하는 사람은 늘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재테크를 하는 걸로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재테크에서 사랑받는 인플루언서가 새롭게 그거를 해석하고 새롭게 보여주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뭐 하나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코너의 이름이 달라지거나 내가 편집을 하는 방법을 바꿔본다거나 어떻게든 참신하게 새롭게 사람들에게 컨텐츠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200만, 300만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오늘은 또 새롭게 하지? 라는 거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일관성이 있되 그 일관성을 오늘 어떻게 새롭게 표현하지? 라고 하는 컨텐츠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게 있다. 요거는 정말 양보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분들의 또 공통점은 비즈니스적인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상업적인 국면에선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 예술이 예를 들어 기업이 가져간다면 어떻게 갖다 쓸 거지? 나는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계약을 하게 될 예정인 건가? 내가 요번에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
나눠보면은 사업적인 생각이 무조건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짜리 가치인 건지, 가치를 주는 상황인 건지, 가져오는 상황인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요. 그리고 과장되어 있지 않아요. 폭리를 취하는 모습도 없고요. 오히려 되게 계산이 깔끔한 모습이 있고요. 세상으로 받은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시면 또 세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막 하세요. 기부를 한다든지 자선 행위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받은 것에 대한 균형이 잘 잡혀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표현을 굉장히 잘 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미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너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죠. 진짜 재미있게 제가 지금 잘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이걸 싹 뒤집어 보면 안 되는 사람도 그래서 안 되는구나가 해석이 되는 것도 양면성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예인이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듯이 인플루언서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걸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였던 거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도 왕관 좀 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켜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왕관의 무게를 내가 견뎌야겠다 라고 각오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도 혹시 그 왕관이 씌워지는 날이 온다면, 나도 그 왕관을 내가 결국은 쟁취해서 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스치신 게 있다면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를 밑으로 나눠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올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누가 떠올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스타에 대한 자랑을 또 하단에 해보면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